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포털 다음에서 연예기사에 댓글을 다는 기능이 어제부로 잠정 폐지됐죠.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댓글 다는 것과 관련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판단을 했고 인물 연관 검색어도 올해 안에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사용자 연령대별로 댓글 관련된 기능을 바꾸는 실시간 검색어 개편에 나섰는데요. 포털 사이트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뭐가 문제이길래 대대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상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에 한국의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주최한 포럼에서 교수님께서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네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국 이슈가 나오면서 네. 뭐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 아웃, 한국 언론 사망 이런 실검 순위가 오르면서 뭐 여론 왜곡이다, 포털 순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 이제 논란에서 빠져 있었다는 거죠. 검색어를 이용하는 게 이제 소비자인데. 그렇죠. 소비자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또 정치권이 그런 소비자 포털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논란, 이런 논의가 생략된 채로 뭐 검색어 규제를 해야 된다, 포털 서비스가 폐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검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실검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학술적 목적으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론이 난 건가요?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실검 서비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검색어 서비스를 정부가 통제한다든지 정부가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네.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나왔고요. 네네. 또 이용자별로 좀 차별화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왔고, 뭐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서비스 폐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은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정부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서비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정치권에서 찾아가서 지난번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니까 조금 마음속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압력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실검 조작이라든지 뭐 여론 왜곡이라든지 그런 정치권의 비난이 이제 사실은 옛날에 매크로 사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렇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실검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즈니스 행위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검 서비스가 이제 상업적으로 악용되는다고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기업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믿기로 해서 동시 검색을 유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검 서비스에 이제 특정 상품명이라든지 서비스가 상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비판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칫 기업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포털의 앞으로의 다양한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게 이제 연관 검색어 기능도 사실은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인지심리 쪽이나 소비자 심리 마케팅하는 쪽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사실은 광고에 많이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이 조국 힘내세요. 그다음에 또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의미하는 말 같은 것들을 실검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사퇴하세요 이런 말로 실검 경쟁을 네. 벌였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정말로 민의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민의를 정말 반영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뭐 실검 총공, 실트 총공,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특정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실검 순위를 올리는 행위인데 사실 이거는 아이돌 팬들에서부터 나왔던 그렇죠.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예컨대 뭐 트와이스라든지 뭐 BTS라든지 우리가 주는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실검을 올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혹은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자유로운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고 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뭐 부정적으로 물론 어떤 부정적인 그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공론의 장으로다가 이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연구에서도 서비스 폐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네. 입장에서도 지금 이 시각에 네티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뭘 많이 찾아보느냐, 이제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리한 기능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그냥 단순히 폐지로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뭔가 개선하거나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뭔가 해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런 기업의 사기업의 비즈니스 행위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오바인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어떤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거기를 떠날 겁니다. 그걸 떠나게 그 기업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도 해보고, 다양한 비즈니스도 고민해보고, 문제는 이제 검색 서비스가 사실 우리나라 사업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와 다음도 있겠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이용자들의 수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뭐 10대, 20대는 오히려 유튜브를 네이버나 다음보다 더 많이 검색을 서비스로 이용한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행위를 너무 이렇게 간섭하고 옥죄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290 쓰시는 분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고쳐야지 대상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4867 쓰시는 분께서는 어제 뉴스로 포털 아이디 무한영상 프로그램을 사고 판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정치도 정치지만 실검이 광고판으로 변한 게 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토스 덕에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총체적인 지금 현재 이 검색어 서비스 혹은 포털의 그 광고 관련된 문제점을 한꺼번에 조금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댓글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치권에서도 포털뉴스 댓글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이런 식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규제하고 억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정치권들이 너무 개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실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야후 재팬이라든지 뭐 중국에서 바이두라든지 대부분 다 실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들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글이 독점적인 사업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제가 이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구글도 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나 비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뭐 시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네. 그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2002년에 사실 우리나라가 6월 13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일 월드컵에 가려져서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단신으로밖에 다루지 않았던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한 네티즌이 네. 인터넷 한겨레 토론방이라는 데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광화문 촛불 시위를 제외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 이게 급속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촛불 시위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있고 2002년도 12월 14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KBS가 네. 이 촛불 시위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내보내면서 오히려 이제 인터넷에서 이슈화가 됐던 게 전통 미디어에서 다시 끄집어져서 이게 이제
전체 사회에 의제화시키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일련의 전통 미디어가 간과했던 일들이 사실은 이런 실검이라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폐지가 되면은 네. 다 묻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카카오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구독 뉴스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이버도 더 나은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포털의 개편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건데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제 연구 결과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더라도, 네.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실검을 딱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검색어 서비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용자의 특성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정치 뉴스에 관심이 있는 50대의 남자라면은 네. 뭐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즐겨보는 그런 실검 서비스가 제공되고 아니면은 요새 이제 알고리즘이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검색 기록에 기반을 두고 개인화된 맞춤형 실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5, 60대 분들 유튜브 많이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그 포털이나 이런 데서는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제공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원하든 네.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편향적으로 수집이 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확증 편향까지 이어지면서 맞습니다. 왜곡된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좀 더 부추기는 결과가 아닐까요? 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옵션을 줄 수도 있겠죠. 자기가 들어갔을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달라, 어떻게 제공해달라라는 옵션을 갖다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노변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확증 편향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네. 동일한 서비스가 보면 똑같은 그런 종류의 같은 뭐 좌파면 좌파, 우파 성향의 분들은 우파 성향의 뉴스가 제공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도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질리는 소비자들도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사업자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또 인지하고 서로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뭐 결을 달리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30일 네. 그 법무부가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서는 뭐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 통제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 네, 먼저. 우리가 얘기했던 뭐 실검 서비스 논란도 그렇고 뭐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하겠다는 법안 발의도 그렇고 어떤 게 오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뭐 출입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왜 오보가 일어났고 오보에 대한 책임 자세를 보이고 어떻게 하면 언론인들이 오보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이거 정말 제가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몇 분이 그만두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네. 그게 바로 이제 가짜뉴스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애둘러서 본인들이 조금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상의 문제점들하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혹은 심의를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뭐 가짜 뉴스와 관련된 혹은 허위 정보와 관련된 규제 법안들을 뭐 만들겠다 혹은 네. 뭐 논의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너무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극단적인 조치다. 네, 우리가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판단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도 모호하고
그것이 판단돼갖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거에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가짜뉴스는 자기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를 비판하는 걸 모든 사람들은 가짜뉴스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그거를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방통위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나 지금 이 정도의 규제 같은 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과 같이 이제 가짜뉴스의 법안들이 만약에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보의 개념도 불명확하고 가짜뉴스의 개념도 불명확하고, 더 네. 중요한 거는 과연 그거를 유튜버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그렇죠.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사업자들한테만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홈그라운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구글이 홈그라운드가 아닌가.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제대로 사업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해외 사업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상호 교수였습니다.